네, 안녕하세요. 김 원장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체제의학 그리고 제 전공인 체제의학으로 어떤 식으로 체제를 진단하고 그리고 실제로 체제 진단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MBTI도 요즘에 유행하고요. 혹은 뭐 예전에 유행했던 혈액형 유형 이런 거에 따라 성격을 분류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다 이런 것들이 분류하기도 하잖아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체제 진단을 면접 볼 때도 진행을 합니다. 물론 저는 매일 이것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외형, 체형으로도 이렇게 유추가 좀 가능하지만 좀 이런 언어적인 대화나 살짝 진맥만 좀 잡아봐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알려드려 볼 건데,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세요. 사실, 통증 치료를 하러 오시는 분들도 이런 체질의학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자율신경실조증, 이명, 난청, 이런 제가 주로 진료하는 분야 외에도 일반 통증 질환으로 내원을 하셔도 제 전공이 체질이다 보니까, 어, 저 어떤 체질이에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거를 환자분들께 이런 외형으로 판단하는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보세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니까 오히려 복잡하고 정확하면서 전공자들이 정확하게 판단하에 치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태양계는 이렇게 생겼고 태음에는 이렇게 생겼고 소양이는 이렇게 생겼고 소음이는 이렇게 생겼고 각각 이런 구체적인 특성을 사진에다가 이렇게 해놨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생긴 체질이는 거의 오시지 않습니다. 거의 없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체질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헷갈렸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 환자분들이 자기 생김새만으로 유추를 하기 때문에 체질에 대해서 굉장히 오적근이 많습니다. 근데 내 몸이 불편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시작을 했던 이 체질 전공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해서 제 몸이 극복이 되는지를 경험을 했었고 환자분들을 치료해드릴 때도 아 이런 식으로 치료해드리는 게 좋다. 그리고 체질 분류가 정말 효율적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어서 좀 봐드리도록 할게요. 체질 진단은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진맥이에요, 진맥.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 환자분들의 이 요골동맥, 그러니까 동맥이죠. 동맥 순환은 날 때부터 그 위치가 정해져 있고, 이 동맥 순환에 따른 박동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가 사실은 본태적인 값들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아래로 가 있는지, 밑으로 가 있는지, 혹은 위로 가 있는지, 왼쪽, 오른쪽, 그러니까 바깥쪽, 안쪽으로 가 있는지, 이런 맥파의 파형이랑 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진맥을 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체질 진단을 거의 다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숙련된 전문가가 할 수 있는 거고요. 저는 매일 환자분들 오실 때 이 진맥을 다 잡기 때문에 사실 이 단계에서 거의 이 진찰이 끝납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랑 세 번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특히 세 번째 과정은 한약을 쓰기 위한 과정이고요. 예를 들어서 같은 체질의 이 환자더라도 증상에 따라 약이 구성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과정은 1번 과정에서 혹시 놓친 건 없는지 한번 확인하는 건데 뭐냐면 환자분들마다 이 늑골각 그러니까 갈비뼈의 생김새나 이런 체형의 생김새들이 조금씩 달라요. 특히 이렇게 드러난 체형들 중에서는 뭐 코라든지 광대뼈라든지 아니면 입이라든지 턱 쪽 혹은 이 전체적인 라인 그리고 내 몸의 체형 생김새들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하거나 혹은 내 몸에서 반응이 나오는 한의학적으로는 모혈이라고 부르는 이런 혈점들이 있어요. 경혈이죠. 뭐 예를 들어서 가슴 사이, 배 사이, 배꼽, 혹은 이 명치 쪽 이런 부위들이 각각 체질별로 자극을 줬을 때 약한 부위가 있고 강한 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테스트함으로써 사실 1번, 2번 과정을 통하면 거의 한 90% 이상 체질이 진단이 완료됐다. 사실 90%가 넘는데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제가 잡았습니다. 근데 이걸로도 좀 헷갈린다라고 했을 때는 3번의 과정을 거쳐요. 약제 테스트입니다. 약제를 하나하나 이렇게 과정상으로 떤 약제가 맞는지 체질 지표를 먼저 좀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증상 약물을 통해서 약제 테스트를 통해서 어떤 약물이 이 환자분한테 좀 더 좋은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면요. 첫째로 이게 진맥 과정이에요. 실제로 제가 환자분들 진맥할 때 이런 과정으로 진맥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약제들이 있죠. 실제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좀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를 가르쳐 주신 신철균 원장님이 가르쳐 주신 건데, 실제로
지표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맥성을 통해서 진맥을 통해서 환자분들의 체질 진단을 하는 거고요. 맥상이 이렇게 다 다른 거예요. 체질별로. 그리고 요거는 이제 등 사진인데 복진이나 체형 혹은 배의 모습, 늑골 모습 이런 걸 보면서 체질을 한 번 더 가리는 겁니다. 이때 거의 정확도가 다 이 입원 과정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런 외형적인 생김새를 참고를 합니다. 보시면 요게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 다 그 조금씩 다르죠. 근데 뭐 이럴 수 있어요. 태음인이 운동을 많이 하면 태양인 같아 보일 수도 있고요. 태음인이 조금 살이 빠지고 몸을 가다듬으면 소양인 같아 보일 수도 있고요. 되게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태음인이 살을 많이 빼고 건강이 안 좋으면 소음인 같아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생김새로만 구분하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진맥을 통해서 봐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약제를 통해서 진맥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쥐고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확히 지표상으로 검증을 하고요. 제가 실제로 샘플로 가지고 있는 약제들이에요. 보시면 뭐 소음인 약제, 태양인 약제, 태음인 약제, 소양인 약제 이렇게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을 통해서 환자분들한테 뭐가 더 지표상으로 맞는지, 그러니까 첫째 체질 판단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환자분의 특성에서 뭐가 제일 맞는지, 예를 들어서 소양인 환자인데 스트레스를 받고 불편하시다 했을 때는 시오 목단피, 혹은 잠을 잘 못 주무신다 했을 때는 황련, 혹은 복령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해봄으로써 뭐가 더 맞고 불편하신지, 혹은 어떤 약제를 더 써드렸을 때 조합이 더 좋은지 이런 것들을 각각 체크를 하는 거죠. 즉슨 약제를 다 먹어봄으로써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제가 체크를 하기 때문에 이 환자분한테 가장 최적화된 조합을 미리 만들어가지고 조합을 해서 좋다 나쁘다를 평가를 하고 처방이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안전하고 보수적인 접근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체질 진단하는 과정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실제로 나중에 환자분들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제가 이렇게 스크리닝 하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